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C언어 기초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발표자 김태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C언어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C언어 문법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C언어 문법에 대한 설명과 예제들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오늘 강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C언어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고 출력하기, 변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입력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것은 C언어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직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보이는 include stdio.h는 C언어를 프로그래밍할 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stdio를 스튜디오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튜디오가 아니라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include는 전처리기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예약어라고도 하며 컴파일 전 미리 처리해야 할 명령어입니다. stdio.h의 stdio는 아까 말했듯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뜻을 가지고 있고 표준 입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의 h는 헤더의 약자이고 stdio.h는 표준 입출력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확장자가 h인 파일의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구를 추가해 줌으로써 개발자는 입출력 관련 함수, 조건문, 반복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int main이라는 문장은 메인 함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 다음 메인 함수 안에 있는 return zero라는 문장은 다음의 값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문입니다. return zero 뒤에는 하나의 함수가 종료될 때 돌려줄 값을 작성해 줍니다. 계산기에 1 더하기 2를 차례대로 입력하고 는을 누르면 2가 출력되는 것처럼 return 또한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위에 C를 C언어로 표현하면 add 1,1이 2를 리턴한 것과 같습니다. 즉 해당 명령은 함수한 코드가 모두 실행되면 return 다음에 이 값을 반환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int main을 메인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뒤에 가로가 있으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return zero 뒤에 뭐가 써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미콜론입니다. C언어는 코드 한 줄을 다 작성하면 무조건 세미콜론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치면 마침표와 같은 기능입니다. 마지막에 C언어를 쓰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쓰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출력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볼 건데요. 헬로 월드는 제가 그냥 쓴 코드가 아니라 C언어에서 의미가 있는 문장입니다. 헬로 월드는 C언어를 개발한 데니스 리치, 브라이언 캐니언이 쓴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첫 예제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 printf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니터에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처럼 이름과 기능이 유사하니 함수의 기능을 잘 모르겠으면 함수의 이름을 통해 유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아까의 코드를 쓴 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디버그 탭에서 디버그를 하지 않고 시작을 누르거나 단축키로 F5를 누르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쌍따옴표 안에 이 글자인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첫 예제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헬로 월드 두 문장을 출력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꼭 이렇게 줄 바꾸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다면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다들 풀어보셨나요? 단순히 printf 두 개를 쓰는 것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printf는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그림과 같이 코드를 적었다면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이 아닌 헬로 월드가 나란히 이렇게 양옆으로 출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줄바꿈을 위해서는 역슬래시 n을 뒤에 붙여줘야 합니다. 역슬래시는 키보드 오른쪽 엔터 위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escape sequence라고 부릅니다. escape sequence는 프로그래밍 언어 특성상 표현할 수 없는 기능 문자를 표현하게 해주는 문자입니다. 역슬래시와 결합하여 표현할 수 없는 기능과 문자를 표현해줍니다. 예를 들어 아까의 역슬래시에는 줄바꿈 기능을 수행하고 역슬래시 t는 탭키를 한번 누른 것처럼 수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숫자, 문자 등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RPG 게임을 예시로 들어보면 게임에서 변수는 캐릭터의 레벨, 체력 등을 저장하고 몬스터의 공격 등으로 발생한 데미지를 변수의 값을 통해 반영합니다. 변수를 만드는 방법 1단계는 적절한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대한 직관적이고 해당 변수가 무엇에 관한 변수인지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미 C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학어들은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int, if, else, while 이런 것들 등이 있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자료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료형이란 변수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변수에 어떤 종류를 넣을지 미리 정해주는 것입니다.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은 short, int, long이 있고 실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은 float, double, long, double이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int 레벨을 예시로 들어보면 int 레벨의 int는 인티저의 준말이며 정수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int 뒤의 레벨은 변수를 의미하며 앞에 int가 있으니 정수 1, 2, 3, 4, 5, 6 등의 정수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int 레벨처럼 변수의 자료형과 변수의 이름을 작성해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을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도 다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요. 세 번째 단계는 값을 대입하기입니다. 기호 는을 통해 변수의 값을 대입할 수 있고 레벨 는 10이라고 적었으면 레벨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대입된 것입니다. 참고로 는과 는 두 개는 다른 의미입니다. C 프로그래밍에서 는은 이 변수의 값을 대입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는 두 개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같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따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선언과 동시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변수를 초기화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강의를 잠깐 멈추고 아까 알려드렸던 printf와 변수를 이용하여 HP의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어떠셨나요? 아마 변수를 출력하는 것에서 막히셨을 겁니다. 변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를 출력할 때에는 따옴표 안에 내용을 적어 출력하면 되지만 변수를 출력할 때에는 형식 지정자를 통해 출력해야 합니다. %d는 자료형이
int인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고 %f는 자료형이 플로트하고 더블의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고 %c는 자료형이 캐릭터행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출력하는 것을 배웠으니 입력하는 것도 배워볼까요? 입력은 scanf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고 scanf 또한 형식 지정자를 사용합니다. scanf도 printf처럼 int형의 정수값을 입력받을 때는 %d, 플로트의 자료형의 변수를 입력받을 때는 %d를 사용하지만 더블 자료형을 입력받을 때는 %f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lf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냥 scanf를 쓰면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작동이 안 되실 텐데요. 코드 제일 위에 샵define crt secure no warnings를 써서 오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scanf는 printf와 유사하지만 변수의 이름 앞에 %가 붙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변수 앞에 %가 붙을 경우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입력받은 값을 변수의 주소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기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잠시 멈추고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고 그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예제 3번은 오늘 배운 문법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예제인데, 자, 일단 scanf에서 뜨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 문구를 적어주고 아까 말했던 include stdio.h 입출력 관련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int main 함수를 사용했고, 그리고 변수를 이렇게 int 형식으로 선언했고, 그리고 printf로 정수 두 개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그리고 scanf로 정수 두 개의 값을 받는, 그리고 printf로 다시 그 받은 값을 다시 출력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코드들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C 언어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C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올라올 강의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